네, 북한의 일방적인 임금 인상으로 촉발된 개성공단 갈등 사태. 어제 우리 입주기업 대표단이 개성공단을 방문해서 건의문을 주려고 했는데 이것도 거부했다고 하죠? 네, 이 대표단을 이끌고 북한에 다녀온 개성공단 기업협회 유창근 부회장에게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지난달 24일이었죠. 이 북한이 우리 개성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근로자 임금 인상을 일방적으로 이제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우리 대표단이 공식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네. 어제 면담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저희도 좀 의외였습니다. 예. 원래는 상당히 긴장을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네. 예. 북쪽에서 과연 우리를 좀 만나줄까? 예. 우리 이제 건의문 접수를 이제 목적으로 하고 안 되면 건의문이라도 협력부에다 제출하고 와야 되겠다. 네. 이제 이런 생각이었는데 전향적으로 면담을 먼저 분위기를 만들어 갖고 예. 한 2시간 이상을 면담을 하면서 아주 흉금을 털어놓고 예. 참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북한이 건의문은 접수를 해주지 않으면서 이렇게 길게 장시간 동안 대화를 한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거기에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원래 당초에는 우리가 이제 박철수 부총국장이 나온다고는 생각을 못했고 예. 협력부에 가서 이제 건의문을 접수를 하려고 했는데 네. 면담이 먼저 됐기 때문에 접수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예. 바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2시간 정도 뭐 충분히 대화를 끝나고 예. 이제 끝나는 말미에 건의문을 접수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북쪽에서 뭔 내용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한 얘기다 그랬더니 굳이 다 한 얘기를 또 뭐 그걸 할 필요가 있냐 예.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게 거부가 돼 버린 겁니다. 그래도 뭐 문서 형식으로 한 얘기라 하더라도 받지 않을 이유도 없잖아요. 근데 거꾸로. 보통 관례를 보면은 예. 우리가 이제 강제로 갖다 접수를 시켜요. 예.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문서를 받거나 예. 이런 사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네. 당연히 그 북쪽의 그 최고 당국자로서는 예. 받을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분위기도 괜찮고 대화 내용도 그렇고 뭔가 좀 진전이 있었던 건가요? 많았습니다. 뭘 어떤 건의를 내용? 하려고 하셨던 게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는 일단 이제 이번에 가장 쟁점이 됐던 것은 일방적 임금 인상에 대해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네. 임금 인상을 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예. 일방적으로 통보를 한다면 향후에 마음대로 올릴 수 있지 않냐. 예. 그렇기 때문에 법의 어떤 제도적 장치를 벗어난 우리 개성공업지구법에는 연 5% 이상을 넘을 수 없다라는 그 상한선이 있습니다. 상한선이 네. 5%군요. 예. 그런데 5.18%를 올리겠다라는 그 0.18% 보면 뭐 그거 갖고 그러나 예.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 0.18%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10%도 될 수 있고 20%도 될 수도 있고 30%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합의선을 넘겼다는 게 문제가 그렇죠. 되는 이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예. 또 어떤 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또 어떤 그러다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이제 고민하시나요? 북쪽에서는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라. 예. 흉금을 털어놓고 한번 소통해 보자. 예.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10년 동안 쌓인 얘기를 다 털어놨습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얘기할 기회가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많이 그래요? 없었죠. 예. 또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보통 대화를 한다면 예. 북쪽은 뭐 문서를 읽고 간다든가 통보를 한다든가 그런 식이죠. 이렇게 충분히 들어주는. 이거는 우리가 이제 북쪽에서 경험하는 게 아니라 남쪽에서 우리가 어떤 그 간담회를 할 때 예. 네. 하는 방식과 똑같았어요. 예. 어떤 이의도 달지 않고 다 듣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기업인들은 제일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이 예. 반복됐을 때 이미 바이어들이 지금 상당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발주를 끊고 있거나 네. 조절을 하고 있어요. 예. 이런 문제로 해서 개성공단 기업들 다 고사된다. 예. 2013년도 악몽이 또 나오는 거 아니냐. 공단 폐쇄.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고 예. 우리 정부가 10년 동안 이렇게 강하게 한 적이 없었다. 예. 우리 기업들한테 만약에 이 부분을 잘못한다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피력을 했습니다. 예. 어제 일단, 면담한 예. 김철수 총국장이라는 사람은 박철수 총국장. 예, 예. 그 위상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입니까? 현재 이제 개성공업지구에 나와 있는 네. 원래 이제 총국장이 있고 부총국장인데 예. 실질적으로는 개성공단에 나와 있는 그 총괄 책임자로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 임금 인상 부분이 아무래도 가장 큰 쟁점이니까 이 부분을 살펴보면 일단 북한이 요구하는 게 2월에 70.35달러였는데 이걸 이제 3월에 74달러로 평균 5.18%를 올려달라라고 요구를 한 건데
그러면은 우리 기업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당하다, 너무 갑자기 많이 올리는 게 아니냐, 아니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게 아니냐라고 건의를 하셨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북한 측에서는 그럼 긍정적으로 답변을 한 건가요?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좀 이견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말하는 그 70.35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최저임금, 예. 그 최저임금의 가이드라인이고 이미 개성공단에 있는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한 170불에서 180불 정도를 지급을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통상임금으로 봤을 때는 네. 예. 우리가 이미 그렇게 나가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북쪽에서는 그것은 정당한 거다. 연장을 했다든가 하는 어떤 그 근로의 대가로 정당하게 들어온 거지 최저임금 70불이 너무 낮은 거기 때문에 네. 국제 기준에서 봤을 때 이 기준이 너무 낮으니까 좀 높여달라. 그것은 뭔가니까 보통 통상임금을 북쪽에서는 이제 봤을 때 연장 수당을 제외하고서 한 140불 정도로 보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140불은 곱하기 2 정도, 최저임금이 한 2배 정도 되는데 다른 나라는 2.5배에서 3배 정도 된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통상임금 받는 기준이. 예. 그러기 때문에 그 기준에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좀 했습니다. 예. 20만 원, 우리 돈으로 20만 원 안팎 정도 이제 되는 셈인데 말이죠.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때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임금이?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그 베트남이나 중국보다는 확실히 좀 낮은 수준이고, 예. 대신 이제 뭐 미얀마라든가 이제 캄보디아 예. 이제 이런 나라들하고 이제 거의 조금 이제 대동소이한 예. 이제 이런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게 일단은 뭐 5%를 그 기준으로 해서 그걸 깬다는 거는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는 용인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그것도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예. 이제 기업들은 뭐니까 제도라든가 어떤 원칙이 지켜주지 않는다. 예. 우리가 이제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개성공단이 국제화가 되려면 예.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켜주는 것. 그렇죠. 그 법과 제도 선에서 그나마 10년 동안 우리가 그걸 준수할 수 있는 어떤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예. 대화를 할 수 있었고 지켜온 겁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도 그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을 한번 조금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예. 오늘도 뭐 관련해서 이제 관련 그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네네. 정부는 뭐 원칙을 확고하게 지키겠다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개성공단 근로자 최저임금 연 5%를 초과해서 높일 수가 없고 남북 간의 합의로 결정하는 게 원칙이다. 그리고 이 북측의 일방적인 결정을 만약에 받아들일 경우에는 이런 일이 앞으로도 다시 일어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정부의 입장인데요. 그러니까 원칙을 한 번 더 강조를 한 거죠. 지금까지 이제 그 2007년 이후부터 예. 사실상 이제 그 우리 그 개성공단의 그 임금은 그 현재 나가 있는 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예. 해마다 5% 이내의 범위 내에서 서로 협의해서 조정을 해왔어요. 네. 예. 근데 이번에 이제 그 개성공업지구법 예. 이 법은 이제 우리 남북 간의 합의하에 네. 개성공단이 탄생이 됐기 때문에 예. 그거는 이제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법률적 측면에서 양 당국 간에서 해야 될 예. 일이고 그 임금의 인상 범위는 현재 있는 기업과 예. 또 그 관리위원회 그다음에 북쪽 당국 이렇게 해서 협의하는 거기 또 때문에 5% 안에서 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근데 어제 협회 측에서 방북하기 전에 대북 전단 살포가 억제되면 임금 인상 문제가 풀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던데요. 약간 좀 기업들이 대북 전단 얘기를 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던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 조금 이제 우리 좀 유감스럽게 좀 생각을 하는 것이 네. 예. 사실은 그 취지가 아니었는데 예. 2008년도 11월 달에 이제 그 김영철 정찰국장이라고 예. 북쪽 군부에서 개성공단을 불시에 방문을 했습니다. 네. 예. 그것은 뭐하니까 전단지 살포가 되면 개성공단을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이제 전례가 있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나서 12일 조치를 취해서 바로 출입 제한을 시킨다든가 하는 그때부터 개성공단은 악몽이 시작된 겁니다. 예. 예. 그 전단지가 사례가 돼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전단지 이런 문제가 같이 결부돼서 네. 예. 시한폭탄처럼 터지면 어떡하나 이런 우려를 한 거지 이것과 이거를 결부시켜 놓은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북한이 그동안에 뭐 이산가족 상봉 문제도 그랬고 개성공단 문제도 그렇고 이런 전단지 살포 문제와 연결을 시켜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통일부에서는 이 두 가지 사항을 따로 떼놓고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과연 가능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원래 정상적이라면은 네. 예. 그것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것은 이제 전단지라는 건 정치적 문제 아닙니까? 예. 우리 임금은 경제적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정경분리의 네.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예. 그렇게 된다라면은 통일부 얘기가 100% 맞는 겁니다. 네네. 왜냐하면
개성공단은 임금 문제를 갖고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고 그렇죠. 조정할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예. 전단지는 개성공단 외적인 요인이지만 네네. 예. 개성공단 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우려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자, 뭐 이래저래 뭐 기업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이제 뭐 북한은 북한대로 뭐 일방적으로 임금을 인상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전체적인 또 5% 인상은 또 안 된다는 또 뭐 룰이 지금 있는 거고요. 어떻게 좀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 상황을? 어제도 이제 그 2시간 동안 대화를 하면서 아주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생산성 문제였습니다. 예. 우리가 임금을 인상하려면 전제 조건이 네. 북쪽의 근로자들이 예. 그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줘야 된다. 예. 근데 그건 당국에서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예. 중국이나 베트남하고 다른 점은 우리가 인사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예. 좀 자유롭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보장이 된다면 임금 인상은 생산성하고 비례해서 당연히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러니까 안 올려주는 게 아니라 생산성을 올려주는 부분에 대해서 예. 문제 제기를 했고 북쪽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 발전적 개성공단이 발전하고 싶다라는 네. 취지를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상당히 서로 이제 공감이 좀 됐던 부분입니다. 생산성이 올라가면 예. 5% 이상 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그 2004년부터 이제 2007년부터 이제 공식적인 임금이 올라왔는데 예. 해마다 그 기준으로 보면 5%지만 예. 한 15% 정도 통상 임금은 한 15%로 올라와서 그것이 우리가 장려금, 예. 뭐 가급금 이런 여러 형태로 해서 지급이 됐어요. 그래서 네. 지금 180불 정도가 70.35불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 예. 바로 거기에 통상임금인데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기업이 자율권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최저임금은 5%에 그렇습니다. 묶이지만 네네. 일종의 이제 성과급이라든지 보너스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성과에 따라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건 어느 나라나 똑같은 그렇죠. 방법이니까요. 예. 근데 뭐 큰 틀에서 보면 어제 그 남북이 어느 정도 좀 합의를 이뤘다거나 서로의 뜻을 잘 알았다고는 하지만 당장 지금 다음 달 10일이 이제 월급을 줘야 되는 북한 개성공단에 일하고 있는 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줘야 되는 날이잖아요. 그럼 그 안에 뭔가 해결 방안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지 지금 통일부 입장은 뭐 당장의 임금 지급 문제는 남북 간의 그 개성공단 관리위원회가 협의를 해도 될 사안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저희들은 어제 그 방문 이후에 아주 상당히 출구가 지금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네. 예. 오늘 만약에 관리를 통해서 그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지극히 상식적인 일인데 이 일이 아주 그 핵심적인 부분을 짚었구나. 네. 5.18%라는 어떤 이런 부분들하고 5% 이내에 협의가 가능한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건데 북쪽하고의 대화가 가능한 협상의 어떤 그 범위는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이 틀이 열린 건데 통일부에서 보니까 만약에 그거를 어겼을 때 네. 그때는 행정적 조치라든가 어떤 그래서 우리가 출구를 달라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북쪽에 시들릴 수 없고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네. 이대로 가다 보면은 개성공단은 정말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이번만은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 그랬을 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예. 해서 그걸 공문으로 달라 그랬습니다. 저희가 문서로 해서 그래 우리 북쪽에 얘기할 수 있지 않냐. 네. 그래서 3월 말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부에서 문서를 해서 합법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그 준비를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예. 예. 뭐 잘 해결될 걸로 보십니까? 현재에서? 예, 지금 뭐 일단 오늘 보도가 예, 예. 저희들한테는 아주 좋은 시그널로 전달이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어제 개성공단을 다녀오신 개성공단 기업협회 유창근 부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